내란 수계, 내란 공범 내용으로 가득 찼던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내란 사기 탄핵을 자백한 셈입니다. 그동안 내란 공포 정치로 일삼아왔던 이재명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국정 혼란, 무정부 상태, 국론 분열, 이재명 재판 무한 연기였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성동은 권성동에게 물어보라라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탄핵 사유에서 내란 행위가 제외된 적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란 행위의 형법 위반, 즉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일 뿐이지. 네,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 부분을 뺀 것을 놓고 이제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이 내란 사기 탄핵을 자백한 셈이다. 이렇게 이제 역공을 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 행위를 제외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제 볼 내용 중에 이제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뜻이다. 입장이 완전히 갈리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요, 국회에서 표결할 때는 이게 그 소추안을 보고 표결하잖아요. 이걸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현재 재판 도중에 완전히 본질이 바뀔 정도로 그 변경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월권이라 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란죄를 뺄 권한이 있나요? 왜? 표결할 때는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찬성했죠. 이분들이 볼 때는 형법에 내란죄가 1번으로 쫙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실제요, 내란죄 빼고 나니까 8쪽밖에 안 남아요. 8쪽. 그럼 이게 내란죄를 뺐으면 찬성했는지 아닌지 그것도 이게 봐야 되잖아요.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이게 바꾸면 저는 안 된다. 본질적인 부분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권성동 의원 케이스를 듣는데 그때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때도 형법상의 죄들이 있다가 뺐잖아요.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권성동 의원도 그때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나 그때는 지금하고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는요, 주로 뇌물죄나 강요나 직권남용이죠.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재판을 못 하잖아요. 재판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내란죄입니다. 내란이라는 거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죠. 이거는 손준성 검사 건하고 똑같아요. 손준성 검사가 수사 결과를, 재판 결과를 보고 한다고 중단을 시켜놨죠. 그게 현재 법에 있잖아요. 따라서 그때는 안 뺄 수가 없었어요. 왜? 대통령은 소추특권이 있는데 현직 대통령인데 강요나 직권남용 뇌물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뺀 거고, 이번에는 내란죄가 지금 대통령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오히려 손준성 검사처럼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중단했다가 하는 게 더 맞다. 이게 하나 다르고요. 또 이게 그때는요, 박근혜 대통령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한 9가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모든 게 내란입니다. 내란 아니면 이게 뭐가 탄핵이나 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엄했는데 뭐 절차를 국무회의로 안 만들었다, 또는 이게 뭐 국회 1심 뭐 경찰 동원을 막았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탄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걸 이게 내란 목적으로, 즉 국헌을 물러나거나 국토를 참전하는 이게 폭동 내란이기 때문에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란죄를 왜 빼요? 근데 또 헌법에 내란 행위 남겨놨대. 남겨놨으면 똑같은 건데 심리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목적이나 내란죄 요건을 심리해야 되는데 굳이 뺄 이유가 뭐 있어요? 이거 뺀다고 이게 심리가 빨라집니까? 어차피 내란 행위가 남아있다면서요. 저는 따라서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앞서 뭐 이현주 최고위원 얘기대로 그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인데, 맞습니다. 일단 이 내란죄 자체가, 이 내란이라는 단어가 이제 헌법소추문에도 많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사 변호사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오독하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내란 행위가 빠진 적이 없는 겁니다.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에 가고 국회를 유린했던 사실관계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만 탄핵이 되기 위해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요건이 필요합니다. 헌법 위반이 있든지 OR 아니면 법률 위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소추안에 넣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측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형사 절차 준용되니까 이거 형사 기록도 헌재 보여주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이거 절차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은 중단해라, 헌재 심리. 그거에 휘둘리는 게 맞습니까? 관련해서 증인도 싹 다 부르자.
그렇게 진행되지도 않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요. 이런 식으로 지연 전략을 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실관계들을 그대로 가져가되 이 부분이 형법상 내란죄 유무를 따지는 건 이거는 죄가 입증되면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잖아요. 형사 절차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요. 진짜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형사 절차라는 건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정말 구금할 수도 인신을 구속해서 장기간 잡아둘 수도 있는 그런 절차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형법상 내란죄를 빼고 이 부분은 이 행위 그대로를 두더라도 헌법 위반에는 해당하니 우리가 이 청구 취지를 좀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 똑같은 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장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내란죄를 처리한 것이 결국은 또 속도전으로 다음 대선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 공세를 또 펴고 있거든요. 이제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 발언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제 반발할 것이 이제 좀 자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탄핵 소추안을 만들 때 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로까지 나올 줄 몰랐다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기대가 있었던 거죠. 이를테면요. 지금 소추안대로 가기는 좀 어렵다는 왜냐하면 말씀이시죠? 이 부분을 형사기록 절차 운운하면서 계속 막아설 그런 태비만 하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끌려가는 게 저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의결이 필요하다. 권성동 대표 재의결 필요 없다고 과거에 이야기하신 바가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왜 드러냈습니까? 90명이 넘는 증인을 그 당시에 헌법재판 과정 중에서 부르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형법상으로 강요죄가 되는지 뇌물죄가 됐는지 덜어내고 우리 합시다. 이것만으로 헌법 위반이 있는지를 봅시다. 현직 대통령이 측근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뇌물을 받고 했다는 흔적들이 있으니 이 자료만으로 헌법 위반이 충분하다고 우리는 다투겠습니다라고 했고 결국에는 증인이 20명대로 정리가 되면서 귀결이 됐습니다. 90일 조금 넘는 기간이 걸렸죠. 그런데 어떻게든 끌고 지연하고 이 부분을 막아서려는 이런 프로세스에 법원이 그리고 소추위원들이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저는 결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 내란죄 형법상 내란죄를 국회에 넣으면 탄핵 의결되면 이게 그 가면 어차피 이게 오래 걸리고 뭐 정인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거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국회 표결할 때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에 이게 표결할 때는 어마무시하게 엄청난 죄를 넣어놨다가 나중에 시간 걸리니까 헌재 빼면 이게 맞냐? 그리고 이게 대리인단이 그 정도 권한까지 있는가? 본질적인 부분을 왜 국회 의결을 그럼 다시 한번 거쳐봐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나 형법상 내란죄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게 찬성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제 의결을 한번 거쳐봐야 된다는 거고 특히 또 하나 있어요. 한동훈 대표를 이게 사살한다. 이 김어준 씨가 국회에 나가 한 이야기입니다. 탄핵할 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한동훈 사설조가 있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계보 국회의원들이 볼 때는 야,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사살까지 할래? 나 찬성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살 이야기 없어. 이런 식으로 이게 되면 어떡하죠? 제 말에 국회 의결할 때 따라서 확인 검증 안 된 걸 이렇게 넣었다가 나중에 빼버리는 이런 걸 이게 보통 사기 탄핵이라고 합니다. 뭐 계속해서 관련해서 이제 여야 간에도 공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헌법재판소 관련된 상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오늘 진행했거든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을 약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8인 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뭐 중차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윤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있고요. 권한대행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했을 때 이제 의결 정족수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도 해야 되고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권한쟁의 심판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 해서 내놓은 권한쟁의 심판도 있고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는 거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자 일단은 그 내란죄 부분을 뺀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먼저 제안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뭐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그 주진우 위원장이 처음에 그 헌재하고 내통돼 가지고 빼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데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우리는 그걸 먼저 한 적이 없다 이랬고요. 저는 헌재가요 내란대 철회 부분 있죠. 이걸 받아주면 안 된다 봐요. 이거는 이제 우리 공장 변경할 때의 한계하고 똑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내란죄인데 이걸 빼버리면 차라리 탄핵 전체를 취하든지 아니면 이게 그대로 두라 이거죠. 변경을 불허하는 게 맞다. 그건 아마 헌재가 나중에 추후에 심리 과정에서 결정할 거예요. 근데 넣고 뺄지를 이제 헌재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공소장을 변경하면 이게 판사가 허가합니다. 불허하면 이게 공장 변경과 똑같잖아요. 예. 내용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허해야 된다 이 말이죠. 헌법재판소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럼요. 재판부니까. 그러니까 불어도 할 수 있고 인용할 수 있고. 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예. 헌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뺀다 해서 빼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그거는 뭐 헌재가 결정하면 될 거고요. 제가 볼 때 가장 급한 거는요.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나 없나 이걸 계속 지금 체포하겠다고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이거 빨리 신속하게 좀 결정해 주고요. 네. 진짜 급한 거는 이게 한덕수 대행의 권한 대행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200석이냐 151석이냐 여기에 따라 지금 우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최상목이냐 한덕수냐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런 것부터 이게 결정해 줘야 돼요. 올해 대통령 탄핵은요. 권한 대행이 있으니까 흘러가잖아요. 저는 이게 권한 대행 심판은 가처분이 또 있거든요. 이게 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은 탄핵 사유 변경은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재판부가 네, 판단할 맞습니다. 사안이라는 이런 입장 그 한 가지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앞에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그 헌재가 지금 해야 될 일들 관련해서 제일 급한 거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 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은 법률위 위원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헌재가 사실상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오독하면서 국민을 오해하고 하는 거 정말 부적절합니다. 헌재가 이런 취지를 정리하라고 했다란 취지로 본인 SNS에 글을 올렸었는데 헌재에서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설사 소추위원들이 그걸 빼든 안 빼든 우리의 판단 영역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라는 겁니다. 형사법에서는요. 불구불리의 원칙이라서 공소장에 있는 내용만 판사가 볼 수 있습니다. 헌재 절차는 그런 절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본질적인 주장인 거죠.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 부분을 뺐던 게 문제가 됐다면 이게 위법하다는 결정 선례로 남아 있었겠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적 공방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헌재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이었죠. 전 대행. 지금 현 총리의 이 직무가 정지된 부분과 관련한 부분도 저는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뭐가 더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입니까? 아니면 권한대행의 복귀입니까? 지금 권한대행의 복귀를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건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으로서 뭔가 딱 국민의힘에 맞춰맞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그런 아니면 내심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러면 대행이 다시 바뀌는 게 맞는 겁니까? 이를테면요. 국민의힘은 그걸 원하십니까? 한덕수 대행이 다시 대행 자리에 오는 게 대한민국의 안정에 기여하는 바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걸 먼저 하자고 합니까? 정치적인 의도 때문입니까? 아니면 국민 위한 선택지에 그것이 선택 답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전 당연하지만 전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정치적인 셈법에 빠져서 이런 당리당략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앞서 서 변호사님께서 간단히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제 5차례 그 변론기일 지정을 헌재가 좀 빨리 잡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 측과의 어떤 협의 없이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더더욱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뭔가 좀 민주당과 좀 교감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어떤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요. 이거는요. 어떤 특정 재판관의 퇴임을 기준해가지고 모든 재판을 그게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발이 있으면 발에 맞게 신발을 사야죠. 신발을 작은 거 얻었다 해서 그 발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제 말은 철저하게 원칙대로 적법하게 심리하다가 4월 18일이 지날 수 있죠. 180일이니까. 그러면 이게 또 2명을 채워주든지 아니면 이게 안 채워주면 6인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심리가 우선이지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거든요. 좀 진보 성향이잖아요. 이분들이 나가면 우리가 불리하다. 그러니까 4월 18일 전에 무조건 끝내야 돼. 이러면요. 이거는 신속 재판이 아니고 졸속 재판이 됩니다. 왜? 충분한 이게 방어권과 정의신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확정해야 된다.
따라서 저는 헌재가 지금 이게 너무 4월 18일 맞추고 있다고 봐요. 네, 이제 장 변호사님 네. 반론 짧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괄지정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재판부의 재량이고요.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유동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협의할 기회를 왜 안 줬습니까? 계속 전자로, 인편으로, 우편으로, 등기로 자료 내라, 답변서 내라,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서가 있으면 이 심의한 관련 자료를 내라. 헌법 82조에 모든 국법상 해는 문서로서 돼 있는데 그걸 못 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습적으로 첫 기일날, 준비 기일에 이 본인들의 선임계를 내고 항변을 하고 기간을 늘려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재판부를 수기하면서 재판에 임하고 있는 자세입니까? 그러면서 4월 18일에 물론 구겨넣듯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럼 그 이후에 임기가 끝난 재판관들 공석일 때 그럼 계속 지연하는 게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입니까? 대한민국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까? 반박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상황이 급박해지면 급박해질수록 관련 소식들, 관련 뉴스들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못다 전해드리는 소식들은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